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재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해서 빈 곳을 찾아서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한다 이거였는데요. 잘 되고 있을까요? 박원주 특허청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특히 이제 특허 빅데이터에 굉장히 집중하셨는데 최근에 그 결과물이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총리님 주재 국정현안 조정 점검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 자립 및 산업경제의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대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중에 핵심이 바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민간 기업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의 기술들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번 대책도 관련 내용이 당연히 핵심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8월에 이미 정부 대책이 나왔고 이번 대책은 그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급한 소부장 100개 품목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네. 이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정보 R&D에 대해서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보하고 외국 시장에서의 기술 충돌에 대해서도 대비한다라는 것이 이번 전략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시행되는 약 500여 개의 정보 R&D에 우리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따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 그 특허 분석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전부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민간 스스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시장 트렌드라든가 아니면 위기 신호들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R&D 연구개발과 특허를 연결시키겠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나라 연구개발 체계 고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이번 그렇습니다. 대책에 이 시스템 혁신의 내용도 담겨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연구개발의 기획부터 최종 평가까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조금은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전제로 해서 기획 단계부터 시장에 수요가 있는 것, 즉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들을 정밀하게 발견하고 그 분야의 정부 역량에 집중하자라는 거고요. 그 이외에 R&D 수행, 평가 과정에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중복과제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권리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자금력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대책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보다도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 활용 필요성이 더 높은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식은 있어도 기술은 있어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근데 돈을 지식재산을 담보로 빌리는 것이 허용이 안 됐던 것이 지금까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식재산을 담보로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키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7천억 원밖에 되지 않은 것을 2022년까지 2조 원 정도로 확대하려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은행들이 돈을 떼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를 내년부터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금융규제도 완화해서 벤처캐피탈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지원 사업들도 하려고 하고요. 그 이외에 특허 공제 사업이 올해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만약 특허 분쟁을 겪거나 새로운 특허를 확보해야 될 경우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해 계획을 다 채우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 좋은 기술 지식재산을 만들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게 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특허를 많이 내는 것에 비해서 보호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보호가 안 되니까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래가 안 되니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를 침해당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보상의 기준이 중앙값 기준으로 미국의 1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남의 특허를 침해하고 법정에서 보는 것이 돈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싼 현실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저희가 고의적인 특허 침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3배 징벌배상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디자인과 상표로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기준값이 너무 낮아서 받아도
그 소송 가액도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의 특허를 침해해서 돈을 벌었을 경우에 그 침해 행위가 고의적이고 또는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해서 번 돈 자체를 침해 당한 분에게 돌려주게 하는 그런 제도 개선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허는 이 국제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 캄보디아와 상호 우리나라 특허를 인정해주는 MOU를 체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이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 경쟁의 파트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예.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하고 한국 최초로 네. 특허 인정 MOU를 맺었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한 사람이 별도의 조치가 없이 캄보디아로부터 그 정부의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한국으로는 최초로 있는 일이고 우리 특허 영역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MOU도 체결했지만 내일 바로 캄보디아의 산업수공예부 장관이 한국을 방한해서 네. 우리 기업에게 1호 특허증을 수여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행사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세안에서 안심하고 우리의 지재권을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에는 아세안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서 더 많은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